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부자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세금 중과세. 그래요.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아직까지 무서워할까요? 그런데요, 현재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앞다투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작년처럼 부동산 세금을 무수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는요, 오히려 어떻게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인하될까? 그렇죠. 오히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인하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대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4년 만에 5%대의 최악의 물가 상승을 걱정할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었다고 하고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물가 상승을 강남의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그래요. 두려운 부분도 솔직히 뭐 있겠죠.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가 상승은요, 결국 뭐 화폐 가치 축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10,000원 들고 시장에 가서 사는 물건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 화폐의 가치가 축소된다는 의미는 실무 자산의 가치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른 것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 또한 전방적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리 인상의 여파도 있겠지만은 일반론적으로 볼 때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축소를 의미하고 실무 자산의 가치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주택자들의 특징이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사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었다면 금리 인상의 여파를 다주택자들은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강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 체제의 붕괴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뭐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가 좋아. 현재 이런 시스템이 좋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가 되면 난리가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가진 자들은 난리 나는 걸 현재 경제 체제의 붕괴를 가장 두려워한다, 또한 무서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또다시 온다거나 국내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급락을 할 경우, 뭐 금융시장이 갑자기 뭐 망가질 경우에 부동산 시장 또한 뭐 급락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될 것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매일경제신문의 중소기업 대출 58조나 되는 금액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또한 시한폭탄이라는 기사는 의미 있는 기사 내용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무려 104.3%고요. 2위가 레바논으로 97.8%, 3위가 홍콩으로 95.3%, 점점점 해서 8위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62.1%. 오히려 세계 가계부채 비율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중국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무엇보다 가계부채 비율 상위 10개국 중에서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GDP 대비 100%가 넘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에 2020년 말 기준에서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아니 기업이 막 영업을 통해서 회사 활동을 통해서 심지어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액이 무려 58조 2천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5대 시중은행 중소기업의 총 대출 금액이 215조 7천억 중에서 부실 우려가 되는 대출이 무려 58조 2천억이나 된다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이 2020년에는 804조, 2021년에는 886조, 2022년 4월달, 올해 4월달까지는 916조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중소기업의 대출액이 급속히 증가된 원인으로 본다면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극복 대출,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위기 극복하라고 대출 해줬죠. 영업 개설을 위한 대출을 해주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대출 등등. 그래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대출 증가가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하여 올 9월 중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그렇죠, 이 부분이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 안 되죠. 보증보험료 지원 안 되죠. 그리고 대출까지 중단이 되겠죠. 무엇보다 대출 금액을 상환해라. 야,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다들 코로나 대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을 빌려가라고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이니까 이제는 대출 금액을 해소하겠다. 그 순간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거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등. 야, 정말 이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실 중소기업 대출 상환일이 다가올 경우에, 즉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이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출금에 의한 난리가 날 경우, 그렇죠? 만약에 대출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을 못해. 그러면 경매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경매 당하기 싫으니까 급하게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매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대출금에 의한 난리가 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또한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값에 아마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1년 동안 한시적 유예 효과에 의한 매물 증가보다는 이러한 현상에 의한, 즉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의한 매물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나 강남의 부자들은 이 부분을 아마도 가장 두려워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정부가 금융위기를 당하도록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래요. 하지만 늘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